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플러스 위례 플러스 성남FC 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요. 34분간 폭포수 해명, 반박, 변론을 했다. 이겁니다. 17일 날도 재판이 있었거든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그때는 33분간 폭포수 해명을 내놓았는데 20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는 1분이 늘었네요. 34분간 폭포수 해명. 주요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34분을 얘기했으니까요. 저 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이제 좀 정리 좀 하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수첩을 꺼내 들고 하고 싶은 얘기를 34분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33분, 그리고 금요일 재판에서는 34분인데요. 저 정도 그렇게 길게 피고인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를 너무 배려하는 것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한 4시간 정도 공소 유지를 위한 PPT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만 피고인이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소장에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틀린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재판부가 특별히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여권 일각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 많이 내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마치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정치적인 판결을 한다고 정치인이 입에 담는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 의원님. 예, 재판부가 34분을 줬느니 33분을 줬느니 이거 갖고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 발언 내용을 보면 구차하기 짝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리 좀 하자 했는데 눈치 보면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하시고 그 내용도 공소장에 이제 정진상이 한 일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라고 한 일을 이런 것들을 반박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한 거, 내 손과 발로, 내 입으로 한 거 아니면 다 내가 잘못이 없다. 아이고. 정진상 정도 되는 측근이 얘기한 것조차도 내가 책임이 없다. 마치 이재명과 정진상이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에서 대장, 리더는 정진상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탓 아니다. 난 모르겠다. 정말 내 입과 내 손과 내 발로 한 게 아니면 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저런 정치인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었고요. 34분 동안 자기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인들과 함께 정말 책임을 같이 지려는 모습보다는 살기 위해서는 정말 손발 못 자르는 게 없구나. 정말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뉴스웨이 라이브가 방송이 시작된 지 한 몇 분 정도 지났는지 아십니까? 한 26분 정도 지났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이 대표는 34분간 폭포수, 변론, 해명, 반박을 내놓았다. 이런 것인데 그렇다면 34분간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주요 요지는 또 이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조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요. 그 공소 내용을 보면 정진상이 한 것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인 것처럼 돼 있어요. 아니, 정진상과 이재명 내가 가까운 사이니까 이재명 나한테 책임을 져라? 이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정진상이 한 일이지 어찌 이재명이 한 일입니까? 정진상이 했다고 해서 이퀄을 어떻게 이재명이 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취지로 부인을 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 이제 대장동 건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의 변론 내용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균택 변호사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아니요. 그것이 어떻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는 일입니까? 이화영이 한 일이죠. 라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공문이 대북 브로커를 통해서 전달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결이라는 것이 기관장의 이름으로 문서는 나가되 누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내가 모르는 거고 다 이화영이 다 한 거다. 예, 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를 들어 제 운전 면허증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도장은 찍혀 있지만 그건 면허 담당자가 저에게 면허를 주는 것이지 제가 경찰청장하고 아는 사이라는 것은 아니지 근데 않겠습니까? 그 면허 자, 정리해 보자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이재명은 몰라요. 정진상과 유동규한테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주장이 나오고 있고 대장동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야기, 대북 송금은 경기지사 재직 시절 이야기인데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잘 몰랐어요. 이화영이 한 거예요. 장채거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포옹을 허가해주면 안 됐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포옹 얘기 또 나오네요. 그 포옹 자체가 네. 무언의 압박이고 네가 다 떠안아라라는 강요로 익힐 수밖에 없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랑 성남시장 할 때 대체 뭘 알고 뭘 결제하는 거죠? 아이고. 대장동은 정진상, 유동규가 다 했고 네. 쌍방울이 대북 사업하면서 불법 송금한 거는 이화영이 다 했고 도지사랑 시장하면서 대체 뭘 아셨어요? 뭘 한 거예요? 그런 허수아비 캐릭터입니까? 아니잖아요. 100만 원짜리 사업도 다 결제한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고 성남시의 보도블록 깨진 것도 직접 챙긴다고 하는 아주 그립이 강한 시장과 도지사라는 거 정치권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저 수준 낮은 운전면허 비유를 하면서 아이고. 부지사가 주도한 사업이고 기자회견도 경기도청에서 몇 번이나 했고 그 리종혁이라고 하는 북한의 실세까지 경기도가 별도로 초청했습니다. 예. 이러한 일들이 이재명 도지사의 허가 없이 보고와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으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금 현직 도지사와 시장들에 대한 모욕이죠. 아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공무원의 일하는 결제 예. 라인을 살펴보면. 그래서 저는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고 있었지만 불법 송금은 나는 몰랐다로 가야지. 아. 그게 애매하니까 지금 나아가서 아예 대북 사업 결제 승인도 내가 도장 찍은 건 아니다까지 가버렸잖아요. 아예 몰랐다. 이게 너무 멀리 나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수습이 못할 국면으로 간 것 같은데 네네. 다수의 국민들이 이걸 경기도지사가 몰랐다고 믿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변론 전략이 NG 아닌 것 같아요. 장채권 그렇게 주장했어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뭐 정부 여당, 뭐 국힘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다릅니다. 이유가. 예를 들어 우리가 대장동을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배임 하나입니다. 정진상 실장은 배임 플러스 뇌물 수수입니다. 뇌물, 예. 배임 같은 경우는 우리 장해찬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뭐 시장이 한 게 아무것도 없냐? 아니 대장동은 본인이 했다고 주장을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본인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그 이익을 환수해가지고 당군일의 최대의 어떤 그 이익을 시민께 돌려들었더라고 본인의 업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뇌물 수수라는 거는 정진상 실장과 그 이재명 그 시장이 예. 아무리 가까운 관계였다고 하지만서도 뇌물 수수는 다른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점 말씀드리고 성남 FC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성남시가 성남 FC 관련해서 3자로 그 이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역시도 기부 체납의 일종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또 한번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끝났고 법정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재판장 앞에서 소명을 하면 될 것이지 이것을 유죄라고 찍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을 지켜보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조 의원님. 예, 뭐 법리를 떠나서 저 발언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박균택인가요? 이재명 변호인의 예. 그 발언을 보면서 참 집요하고 무서운 계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박균택 대변인이 이화영, 정진상 쳐낼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대장인 이재명을 살리고 보자. 일단 이재명을 살리고 나면 정진상도 살릴 수 있고 뭐 이화영도 다시 살릴 수 있다. 일단 이화영, 정진상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재명 하나만큼은 살리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네. 대장은 무오설이다. 어떤 흠도 없고 어떤 결도 없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을 무오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전체주의 이론이고 전체주의 실천인데요. 저는 그것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강성필 부위원장님 오늘 방송에서 참 많은 발언에 동의가 됩니다만 이 발언만큼은 저는 이재명 리스크와 민주당을 합치는 순간 민주당도 이재명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못할 게 없다. 가장 가깝다는 정진상 말원도 지금 부정하고 계시고 이화영 뭐 서슴지 않게 지금 쳐내고 계신데 민주당이라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힘써서 만들었던 제1야당을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